자, 이번에는 카페24에 상품을 등록하고 이미지를 교체할 때 FTP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올려보는 걸 들어갈 거예요. 저번 시간에 에디봇 디자인으로 제작을 했었다면 이번엔 상세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TP라는 거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란 뜻인데 인터넷상에서 어느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대량의 파일을 원활하게 전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걸 FTP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FTP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나 용량이 큰 각종 데이터를 빠르게 올릴 수가 있는 게 FT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카페24의 FTP를 접속하는 방법부터가 나오는데 요거는 사실 웹 FTP를 접속을 하실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 상태에서 되는 거라서 크롬이나 엣지 브라우저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파일 업로더를 활용하고 있죠. 웹 FTP 오픈 호스팅이라는 게 있긴 한데요. 요거는 뭐냐면 오픈마켓인 외부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사용하게 할 때 호스팅을 받아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나중에 이거는 필요하시면 구매를 해서 쓰시는 건데 요금이 얼마씩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쓸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여기 웹 FTP에 있는 파일 업로더로 가주세요. 파일 업로더는 우리가 원하는 파일을 카페24에 올리고 싶을 때 이용을 하시는 거죠. 저번에 이제 폴더를 만든 게 있었는데 여기서 또 폴더를 하나 또 만들었네요. 한번 제작을 해볼게요. 일단 웹이라는 공간에 디테일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든 걸로 보이는데요. 웹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애들을 하위 폴더로 해서 만들면 웹 안에 하위 폴더를 만들 수가 있죠. 디테일이라는 이름의 하위 폴더를 만들었고 이 하위 폴더 안에다 파일을 집어넣으실 때는 add 파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제에서는 정말 경로를 좀 이 책이 좀 잘 적어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아우터 여기에 보시면 아우터 1, 2, 3이 있어요. 네, 이렇게 좀 찾아가 주세요. 카페24 책 소스의 아우터 안에 아우터 1, 2, 3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고 나서 스타트 업로드를 누르시면은 업로드가 되면서 이 FTP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은 화면을 줄여 놓고요. 다시금 우리가 상품을 올릴 거니까 상품 관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등록으로 갈게요. 진열 상태 진열함, 판매 상태 판매함. 상품 분류는 내가 만약에 자주 쓰는 분류로 집어넣어 놓으면은 자주 쓰는 분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최근 등록 분류를 누르시면은 최근에 내가 등록한 분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아우터랑 아우터 자켓에 넣겠다 선택하시고 적용하시면 여기서 일일이 안 골라도 아우터 자켓과 아우터를 선택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약간 원래는 여기서 이제 선택해서 적용을 하시죠. 근데 그 메뉴에 계속 넣어야 되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럼 최근 등록 분류에서 선택할 수가 있더라.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저번 시간하고 한 거의 차이점을 조금 두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요 아우터랑 재킷을 추천 상품 영역을 누르진 않을게요. 자, 메인 진열에서는 내가 추천 상품이라는 카테고리에 이게 뜨게 할 거다 하면 진열함을 누르시면 됩니다. 안 뜨게 할 거면 그냥 두시면 상관없을 것 같고요. 메인 진열은 보통 이제 내가 판매하는 여러 가지 뭐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메인에 바로 띄워서 사람들이 구매하게 하고 싶은 그런 물건들을 메인 진열에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은 그냥 추천 상품에 진열함 눌러 놓을게요. 그리고 기본 정보의 상품명인데요.
상품명도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간단히 적을까요? 이게 지금 저번 시간에 올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차이점을 주기 위해서 뭐 0414 바람막이 자켓 이렇게 제가 적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내려서 보시면 여기 상품 상세 설명 부분 있어요. 요약 설명과 간략 설명에도 궁금하시면 한번 적어 보셔도 되고요. 근데 꼭 적어야 되는 필수 사항은 아니니까 적진 않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상품 상세 설명에 에디봇 작성이 아니라 지금 할 거는 직접 작성을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코드북이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보시면 P나 BR과 같은 소스 코드 형식이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미지 소스를 우리가 만들 때는요. img src에다가 집어넣어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문단 태그로 감싸서 표시를 하셔도 되지만 이미지 태그만 넣으셔도 사실은 상관은 없거든요. 자, 일단은 예제처럼 p 태그 뒤에다가 img src는 한 다음에 아까 줄여놨던 호스팅에서 아우터1에 복사 주소를 복사했다면 이 뒤에다가 붙여넣기 따옴표 그 다음에 여기 괄호 이렇게 닫았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줄 만들었고 얘를 복사해요. 밑에다 붙여넣기 붙여넣기. 자, 아우터 0203 이렇게만 이름만 바뀌니까 요 뒤에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만약 이걸 이제 전체 화면으로 본다든지 전체 말고요. 이거를 만약에 소스 코드로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코드북을 다시 누르시면은 이렇게 지금 올려져 있는 화면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코드북이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대로 상품 상세 페이지가 올라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미지 3개 이렇게 등록 잘 된 거 확인하셨나요? 놓쳐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상세 설명에 넣었고 여기 이제 직접 작성 부분에 밑에 보시면 모바일 상품 상세 설명이 있는데요. 요거는 직접 등록은 뭐냐면 PC 따로 모바일 따로 상세 설명을 집어넣으실 때 해당이 돼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보통은 상품 상세 설명 동의를 합니다. 자, 밑에 검색어 설정 부분에는 내 쇼핑몰의 검색창에서 고객들이 찾고자 하는 특정 단어를 입력했을 때 노출될 상품의 키워드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검색어를 지정할 때는 콤마로 구분을 합니다. 253페이지에 참고해서 적을게요. 저번 시간 한 거랑 같아요. 트레이닝복, 자켓, 아웃도어, 운동복, 바람막이, 스포츠. 자, 이런 식으로 적었고 판매 정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쇼핑몰에 소비자가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책에서는 소비자가를 70만원을 적었네요. 사실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는 판매가로 팔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일단은 공급가. 자, 여기 공급가의 경우는 얼마에 우리가 공급을 받아왔나 이런 건데요. 여기다 따로 안 적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공급가랑 요 판매가 계산 부분은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얼마만큼의 마진을 남겨가지고 얼마에 팔겠다라고 했을 때 계산하기 위한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공급가를 뭐 0원으로 하겠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하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내가 이거 옷을 뭐 예를 들어 50만 원에 사온 거다. 이렇게 50만 원을 적고 마진율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20%를 줬을 때 판매가에 적용하겠다 하면은 가격이 이렇게 책정돼서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급가는 실제 보이는 건 아니고 실제 보이는 거 이 판매가로 보여지는 거니까 판매가에
여기서 계산 안 하고 직접 적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산을 들어가셔도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판매가 대체 문구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뭐 전화로 문의를 하라든지 뭐 제품의 옵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뭐 이런 식으로 대체 문구를 달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구매 제한을 기본 설정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모두 구매, 회원만 구매 가능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구매 주문 단위는 뭐 한개, 주문 수량 제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보통은 건드릴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벤트 상품의 경우나 이제 몇 개 이하로 제한을 한다든지 이렇게 걸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쭉 내용을 넘어갈게요. 회원 등급 혜택이랑 저번 시간에 한 번씩 봤고요. 요건 뭐냐면 다음이란 사이트의 쇼핑하우라는 부분에 추가 홍보 문구가 있을 때 적는 란이고 없으면 사용 하나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책에서는 기본 적립금액을 사용해서 두었는데 적립금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 적립금이 적립금을 상점관리에서 설정한 경우에 그 사용이 되는 적립금을 말하는 거고, 내가 만약 이 제품에 따른 개별 적립금이 있는 경우는 개별 적료를 설정해서 놓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254페이지 최소 주문 수량과 최대 주문 수량이라는 게 있었죠.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주문 수량을 조절하는 주문 수량 제한 부분인데요. 최소 주문 수량을 몇 개까지 둔다든지, 네, 상품에 따라서 또는 품목에 따라서 주문 수량 기준을 설정할 수가 있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구매 제한을 걸어서 어느 사람들만 따로 사게 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54페이지에는 판매가 대체 문구가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 여기 사용에다가 놓고 여기다가 일시품절이라고 적으면 이 상품이 이제 품절됐으니까 지금은 사지 마세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은 이따가 어떻게 뜨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진 저번 시간에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별다르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옵션을 설정하지 않고 단일 제품으로만 올려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옵션 등록이라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옵션을 쓰겠다라고 하신다면 사용함에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옵션 구성 방식이 이렇게 나타나요. 자, 일단 첫 번째 조합 일체 선택형, 요거는 여기 물음표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설명 나옵니다. 자, 조합 일체 선택형의 경우는 하나의 선택 박스에 모든 옵션이 조합되어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을 선택하면 조합된 상태로 생성이 되는 구성으로 주로 구성이 너무 많지 않은 상품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잠깐 메모장으로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꽃무늬 원피스, 아니 이거 바람막이니까 이렇게 봐야죠. 바람막이 뭐 M 사이즈에 뭐 하늘색에 이런 식으로 옵션이 그냥 한 줄로 쭉 적혀지는 거 이해되셨죠? 그런 게 옵션 일체 선택형, 조합 일체 선택형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성이 굉장히 많으면 어우 정신없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바람막이,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사이즈, 뭐 M, 뭐 예를 들어 색상, 하늘 뭐 이런 식으로 고르는 거 있죠. 요거는 조합 분리 선택형이라고 해요. 어떤 차이인지 이해되시죠? 밑에도 나와 있긴 하네요. 그래서 옵션을 각각의 선택 박스로 선택할 수가 있으며, 옵션명을 기준해서 옵션 값을 조합하는 구성은 조합 분리 선택형이라고 합니다. 주로는 사이즈나 색상과 같이 다양한 구성을 해야 될 때 사용을 하죠. 아까 같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도 가능하지만 정신 사나우니까 고르기 힘드니까 너무 여러 개가 되면, 그래서 너무 여러 개의 상품들일 때는 조합 분리 선택형이 나올 수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체 선택형보단 조합 분리 선택형이 옵션이 많지 않을 때도 깔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네요. 밑에 보면 색상, 사이즈 이렇게 보면 딱딱 고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게 바로 조합 분리 선택형 옵션이에요. 상품 연동형.
요거 같은 경우는 옵션 표시 방식은 조합형하고 조합 분리 선택형하고 유사하게 들어가요. 네, 필수 옵션과 선택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옵션의 조합은 제한 없이 생성할 수 있는 타입으로 주로 다양한 주문을 통한 자체 제작하는 상품들의 경우는 이렇게 상품 연동형을 활용하기도 해요. 그럼 옵션별 재고 수량 관리는 안 되니까 그거는 재고 수량은 내가 직접 조절을 해야겠죠. 상품 연동형 옵션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 여기 세 번째 표시, 그러니까 255페이지의 세 번째 밑에 있는 그림 중에 세 번째요. 상품 연동형 옵션이 있는데 사양, 탄센석, 도금, 도안, 앞면, 옆면을 보시면은 앞면에 내가 홍길동이라 적어라, 옆면에는 예를 들어 전화번호를 적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을 직접 입력해서 넣을 수가 있는 형식이 상품 연동형 옵션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립선택형의 경우는 독립적인 조건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옵션 값이 조합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품목으로 생성되는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어떤 상품의 사은품을 달 때 있죠. 그러면 그 사은품은 뭐 리무버를 받겠다. 뭐 예를 들어서 사은품을 내가 화장솜을 받겠다. 이렇게 고를 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본 상품과 추가 옵션을 같이 해서 필수 선택 옵션을 선택하는 상품에서는 활용이 될 수 있는 게 독립 선택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많이 쓰는 건 이거예요. 조합 분리 선택형. 근데 이것만 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주문 제작하는 것들 있죠.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꽃배달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카드 적는 거에 문구는 우리가 생각해서 써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상품 연동형을 하시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넘겨서요. 지금 256페이지 이제 따라서 해볼게요. 자, 옵션 구성 방식, 옵션 설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옵션은 우리가 지금 이용을 할 거는 여기서 지금 활용한 게 블랙, 55 이렇게 고를 수 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조합 분리 선택형 이걸로 골라볼게요. 이 책에 나온 대로 일단 찾아보면 조합 분리 선택형으로 골랐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옵션 세트를 우리가 불러오거나 옵션을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을 하는 건데 옵션 세트를 불러오는 경우는 우리가 옵션 세트를 넣을 수 있는 품목이 따로 있어요. 상품 관리에 보시면 상품 옵션 관리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를 불러오는 걸 말하는 거고 지금의 경우는 상품을 등록을 할 때 그런 게 아니라 눌러서 풀려졌나 보다. 잠시만요. 아, 이거 그대로 쓸 걸 그랬네. 썼다가 풀려서 이것만 바꿔서 넣을게요. 자, 아까 내용에서 이 옵션 재고 지금 이용하고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 조합 분리 선택형 옵션 세트는 어쨌든 거기서 이제 만들어 놓은 세트를 가져올 때고 옵션 불러오기는 뭐냐면 다른 거 이제 올려놨던 거에 옵션이 있으면 그런 걸 불러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옵션을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만들 거기 때문에 직접 입력하기 요걸 누르시면 되세요. 자, 직접 입력하기를 누르니까 이렇게 옵션 세트 불러오기, 옵션 불러오기 이런 메뉴들이 나왔어요. 자, 이 옵션 스타일부터 조금 소개를 해드려 보면요. 여기 셀렉트 박스, 미리 보기, 라디오 버튼, 텍스트 버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봤을 게 셀렉트 박스. 그러니까 누르면 옵션이 쭉 나와서 고를 수 있었던 거 쇼핑몰에서 많이 보셨죠? 그게 셀렉트 박스예요. 자, 예시 부분에 우리는 컬러라고 적을게요. 컬러.
그 다음 옵션 값에다가 클릭하시고 이제 적는데요. 블랙 엔터, 화이트 엔터, 블루 엔터 이런 식으로 적고 엔터를 치시면 값이 연속적으로 쭉 적혀요. 밑에는 사이즈를 적을게요. 사이즈. 그 다음에 여기다가 44 엔터, 5 엔터, 66 엔터, 77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옵션을 더 이용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옵션이 하나 더 나와요. 근데 필요 없으면 마이너스로 삭제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옵션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다 만들었죠. 블랙, 화이트, 블루, 4, 4, 5, 6, 6, 7, 7까지 했죠. 그러면 이 밑에 모든 옵션 품목 추가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누르면 이 밑에 자동 생성된 옵션들이 보입니다. 자, 블랙 44, 블랙 55, 블랙 66, 블랙 77, 화이트도 각각, 블루도 각각 생성이 다 됐을 거예요. 자, 각각의 품목 코드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재고 관리하실 거면 재고 관리 사용해서 재고를 입력해 넣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블랙 44의 재고 관리를 사용함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재고 관리 등급과 수량 체크 기준, 재고 수량과 안전 수량을 입력할 수 있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품절 표시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 제품을 만약에 품절이 됐을 때, 그러니까 안전재고, 재고 수량이 0이 됐을 때 품절로 표시가 되게 해라 이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재고를 여기서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쓰겠다 하면 사용 안 하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진열함, 판매함으로 맞춰 있고 추가 금액이라는 게 보이시나요? 우리 옵션은 보면은 예를 들어 티셔츠의 색상 같은 경우는 추가 금액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조금 더 큰 옷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옵션 값을 조금 더 붙여서 판매를 한다든지 예, 그런 경우에 들어가는 게 추가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 44의 추가 금액 5,000원 네,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여기다가 5,000원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이 부분에 이제 추가 금액이 5,000원이 붙어서 원래 금액에 여기 5,000원 붙은 가격으로 표시가 되겠죠. 지금 근데 여기서는 일시품절을 아까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판매가 대체문구는 아마 일시품절로 나오게 될 건데 어찌됐건 간에 옵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정한 거는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일괄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품목을 선택해서 일괄 설정을 해서 만약에 여기 추가 금액을 뭐 1,000원씩을 더 붙이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1,000원씩 더 붙은 대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들어가지기도 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보시면 품절 표시 문구가 있는데 품절이 되었을 때 품절 표시 문구를 넣어가지고 품절되었습니다 라든지 뭔가의 다른 문구로 적어서 넣을 수도 있더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8페이지를 볼까요? 추가 입력 옵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추가 입력 옵션이란 쇼핑몰 옵션에 직접 입력하는 항목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놓은 게 도장 판매 시에 추가 옵션명을 이름, 필수 항목으로 설정해 놓으면은 구매자의 이름을 필수로 입력해서 넣게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상품을 주문할 때 판매자에게 별도로 전달할 내용이 있을 때 직접 입력하게 하는 옵션이 추가 입력 옵션이라고 합니다. 만약 사용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추가 옵션명과 필수 선택 항목을 고를 수가 있게 나오죠. 지금은 쓰지 않을 거니까 사용의 체크를 풀어 놓을게요.
파일 첨부 옵션. 요거는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뭐 그림을 넣는다든지 할 때 활용하시는 그런 업로드 옵션이에요. 저번에 이제 주문 제작 케이스 같은 거 보면은 거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 어떤 그림을 그려서 케이크 모양에 인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림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 그림을 올릴 수 있는 옵션이 파일 첨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쓰진 않을 거니까 이것도 사용은 체크를 풀어 놓을게요. 자, 260페이지. 상품 대표 이미지 등록하기인데 글자 그대로 우리 쇼핑몰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등록할 때 이용하시는 메뉴예요. 그래서 대표 이미지 등록이 체크가 되어 있는 채로 하단의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가 어떤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로 넣을 건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상세 페이지 상품 등록에 상세 이미지에 있는 1.jpg를 열었다고 해요. 요거 여기. 그럼 이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지겠죠? 참, 사이즈가 원래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걸 줄이니까 얘가 늘씬해져 버렸는데요. 이거는 책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변경하려면 눌러서 다른 이미지로 변경해서 올리셔도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 이미지 등록. 여기도 한번 우리가 이번엔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어디 뜨는지 한번 보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표 이미지 밑에 조그만한 그림들로 뜨는 게 추가 이미지라고 합니다. 해서 이렇게 PC 쇼핑몰이나 모바일 쇼핑몰에 보면요. 이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가 있으면 밑에 추가 이미지들을 고를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추가 이미지 등록란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추가하기 눌러서 뭐 예를 들어 뭐 1번부터 4번까지 이미지를 넣겠다라고 한다면 그 이미지들이 추가 이미지로 들어가지겠죠. 보통은 이 이미지도 대표 이미지랑 추가 이미지는 보통은 1대1 사이즈의 이미지를 넣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책에서 1대1 사이즈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냥 저희가 그냥 원래 사이즈대로 넣은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262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표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등록하게 되면 어디에 뜨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앞에 떠요. 그쵸? 근데 얘를 딱 보시면 여기 추천 상품에도 뜨지만 이게 탑에 보면은 아우터에 보면은 뭐 재킷에도 뜨고 사이즈가 다르지만 이렇게 똑같은 이미지가 뜨잖아요. 그쵸? 자, 이런 것들을 개별로 이 영역에는 이 이미지가 뜨고 저 영역에는 저 이미지가 뜨고 다르게 뜨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개별 이미지 등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이미지로 만약에 등록을 했을 때 쇼핑몰 화면 모습으로 메인의 목록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의 이미지가 다르게 적용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개별 이미지 등록을 해서 만약에 내가 목록 이미지는 변경을 해서 이런 이미지를 넣고 싶고 작은 목록과 축소 이미지는 뭐 이런 이미지를 넣겠다라고 설정하면은 이따가 이 이미지가 다르게 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다르게 안 넣어요. 왜냐면 이거랑 이거랑 다른 상품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냥 대표 이미지 하나만 등록해서 넣는 형식으로 쓰고 있다는 점.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많이 보셨을 거니까 물론 판매하기 위해 쇼핑몰을 만드는 건 지금 처음이겠지만 구매하실 때 많이 보셨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내려서 확대 이미지 추가 등록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상세 대표 이미지 아래에 추가 이미지를 등록하는 기능을 말하는 건데요. 아마 이름이 바뀐 걸로 생각이 들어요. 추가 이미지 등록이 지금 확대 이미지 등록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 특정 상품 이미지로 마우스를 가져갔을 때 보이는 이미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이름이 바뀐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 이미지 등록이 예전에 이름이 아마 확대 이미지 등록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쇼핑몰이다 보니까 자꾸 바뀌어지게 되다 보니 책이 사실 나온 지는 얼마 안 된 책인데도 이렇게 좀 달라지는 점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제작 정보. 여기는 이제 제작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작 정보를 입력해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상세 페이지를 제작할 때 입력하고 여기를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상세 이용 안내 여기도 한번 펼쳐서 볼게요. 상품 결제에 대한 안내나 배송에 대한 안내, 교환에 대한 안내는요, 다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예전에 기본 정보에 보면 기타 이용 안내 부분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세팅돼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만약 별도로 입력하려면 직접 등록하거나 기본 정보를 수정해 놓을 수도 있다는 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콘 설정. 얘도 한번 열어서 볼게요. 요건 이제 아이콘이 노출되는 표시 기간,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세일 기간에 맞춰서 세일임을 표시하는 아이콘이 나오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몇 시 몇 분까지 표시를 하겠다, 이게 가능한 거고, 카페24 아이콘을 추가해서 넣겠다라고 한다면 뭐 이벤트라든지 뭐 세일이라든지 뭐 핫트렌드라든지 이런 아이콘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이 아이콘 말고 내가 내 홈페이지니까 좀 더 이쁘게 만들겠다라고 하신다면 아이콘을 직접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어요. 뭐 물론 아이콘 모양을 먼저 만든 다음에 추가를 하시겠지만, 그죠? 카페24 아이콘이 옛날엔 좀 더 이쁜 아이콘들이 많았거든요. 저 무료 베스트 사은품 다 원래 있었던 아이콘들이 맞는데 없앴어요. 왜 없앴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있는 아이콘 중에 하나 드릴게요. 그러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기만 하면 적용이 안 돼요. 위에 여기 체크를 하시면은 그 표시 기간 동안 이 표시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콘이 내가 마음에 드는 아이콘이 있으면요, 100에 20픽셀 정도로 제작을 해서 GIF나 PNG로 저장해 놓으면은 어차피 내가 만든 아이콘으로도 아이콘을 꾸밀 수가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게 지금 268페이지에 있네요. 직접 만든 아이콘을 추가하고 싶으면 아마 여기 만들어져 있는 게 있나 보다. 한번 우리도 추가해 볼까요? 아이콘 직접 추가하기를 눌러서, 그럼 상세 이미지 상품 등록, 네, 더 빠져나와서 아이콘이 있나요? 혹시? 얘는 배너에 있다고 하는데 배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올해 유행 특별한 날, 이 두 개 정도 만들어 놓은 게 있네요. 그러면 요거랑 올해 유행 이 두 개를 한번 열어와 볼게요. 여기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아이콘을 꾸밀게 특별한 날 올해 유행 이렇게를 쓰겠다 하면은 이 두 개를 눌러주면요, 특별한 날과 올해 유행이 표시가 돼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송 정보도 배송 정보 이미 입력해놨던 내용들이 나오는 거라 따로 여기서 매번 입력할 필요는 없고요. 추가 구성 상품이 있을 때는 사용을 해서 옵션가처럼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관련 상품은 관련 상품을 사용하겠다 하면은 뭐 일방적으로 이제 등록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을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는 메뉴고요. 검색 엔진 최적화, 요거 같은 경우는 검색 엔진에 좀 자주 이제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도 지금 넣지 않을게요. 메모는 그냥 일반적인 내가 상품에 대한 메모를 적어 놓는 거고, 필요하시면 쓰시고 아니면 필요 없으시면 안 쓰셔도 돼요. 자, 다 넣었죠? 어쨌든 다 넣었으니까 상품 등록해서 한번 볼게요. 상품명이 지금 저는 빠졌네요.
저번에 넣었던 거랑 좀 차이를 두기 위해서 제가 오늘 날짜까지 뒤에다 적었고요. 상품 등록을 해서 누르면 상품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확인을 하고 다시 모니터를 눌러서 PC 쇼핑몰을 열어보시면요. 공급과 소비자가 지금 여기 분류 내역을 아까 제가 선택을 안 했었네요. 아우터의 재킷 적용, 아우터 적용. 그리고 지금 아까 요 추천 상품 진열 요거를 안 해서 아마 메인에 안 나타났을 거예요. 자, 일단 세팅을 다시 했고요. 다시 열어보면 이렇게 지금 좀 전에 올린 바람막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죠? 들어가서 보면은 4월 14일 1시까지로 했구나. 그러면 이미 안 나타나겠죠? 23시까지. 그러면 바꿔놓고 다시 가보면 이런 식으로 특별한 날 올해 유행 뜨죠? 아이콘.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소비자가 원래 얼만데 지금 판매가 현재 일시품절 됐다. 컬러는 블랙으로 고르고 사이즈는 뭐 5 사이즈 해서 이런 식으로 골라서 원래는 상품을 추가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 지금 현재는 일시품절을 시켰는데 이 일시품절을 잠시 풀어서 보면은 이렇게 얼마다라는 게 보이고, 실제 들어가서 컬러랑 사이즈를 고르고 나서는 옵션이 적용이 돼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쭉 확인해 보았고요. 잘 안 되신 분 질문 받는 걸로 할게요. 선생님, 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왔어요? 네.